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침대에 묶어두는 등 노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교권 침해에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품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남구 옥동 옛 울주군 청사부지 개발 계획과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시간 팔이 침대에 묶여 있고 상체가 휠체어에 고정된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내부 직원들이 울산시에 학대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요양원, 옆으로 누워있는 노인의 양손이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벽을 바라본 채로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엉덩이 욕창 때문에 바지를 내린 이 노인도 손과 허리와 다리가 모두 묶여 있습니다. 목장갑을 끼운 손에 테이프까지 감아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른 노인은 입고 있는 옷에 양팔 소매를 묶어버렸습니다. 한 노인은 계속 묶여 있다 팔이 저절로 빠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상체가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또 다른 노인은 두꺼운 이불이 몸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대는 의사의 처방 하에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원의 한 내부 관계자는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묶여있는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신분을 밝히길 꺼려한 이 제보자는 입사할 당시 선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학대라고 생각했었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난달 학대 의혹 사실을 공론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엉덩이 욕창이 심한 어르신들의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소견과 보호자 동의에 따라 신체를 묶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 생활실에는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노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만큼 울산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단독 보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중생이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권 침해가 발생을 하면은 처리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학생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쉬는 시간에 담임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진하다며 나무라자 4차례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는 당일 병가를 낸 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썼다고 훈계하던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교권회복위원회는 이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는 조만간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그 반 학생들은 임시 담임과 생활해왔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고 교사의 병가로 수업의 연속성도 끊어집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권 침해를 당하면 그 문제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됩니다. 교권 침해가 일어난 반, 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 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보게 되고 교권 침해로 충격을 받은 교사들 가운데는 교단에 서는 게 무섭다며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울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수 부품업체는 미래차 전환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품업체 5곳 가운데 2곳은 미래차 전환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부지. 울산시는 공무원 2명을 울산 공장에 파견해 인허가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부품 협력업체들의 변화도 필수적인데 이 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은 520여 곳. 이 중에 배터리와 전기모터, 자율주행 센서와 경량화 소재 등 미래차 전장 부품 기업은 47곳에 불과합니다. 또 부품회사 5곳 중 2곳은 미래차 전환에 대비한 자구책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와 일자리재단에서 각각 100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미래차 분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만 자금력과 정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산업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40%에 달했습니다. R&D 지원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에 대한 부품 개발을 지원을 해서 그 부품 기업들이 미래 자동차 부품을 개발을 하고 양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 100곳을 미래차 핵심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우리 울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미래차로의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해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서둘러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울산시가 도심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남구 옥동의 옛 울주군 청사 부지 개발 계획과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공사 원가가 200억 원 이상 오른 가운데 기존 계획대로 착공에 들어갔다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 수익이 저조할 게 뻔하다며 도시공사와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옛 울주군청 부지에 1,090여억 원을 투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60가구와 공영주차장, 도서관, 상가 등을 갖춘 21층 높이의 복합 건물을 짓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5일 태화강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축산 차량을 제외하고 농장 내 차량 진입이 금지되며 농장 진입이 허용된 차량도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삼동면 하잠리 주요 거점에 이동 통제 초소 한 곳을 설치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울진군이 올해 처음으로 통신사 이용과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과 생활 인구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지난해 울진을 찾은 관광객은 700만 명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관광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후포항입니다. 코로나 장기 침체에서 점차 벗어나고 최근 대개철도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풀리고 지금은 이제 인원들과 많이 방문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대개가 또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지금은 많이 찾으시는 편이세요. 최근 마리나항이 조성되고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까지 취항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가는 관광객분들하고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등기산서 가위워크하고 이제 뭐 몇 군데 이제 관광 코스가 있으니까 코로나 오기 전보다는 30-40% 정도는 늘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울진을 찾은 관광객 수는 701만 명으로 이 가운데 후포면이 가장 많고 죽변면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 관광객 수는 2019년 7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2.2%로 가장 많고 경기도 12.6%, 강원 10.5%, 서울은 8.2%에 그쳤습니다. 통신사 이용과 신용카드 데이터를 통해 울진 지역 관광객 통계를 처음으로 분석해봤는데 새로운 관광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 현황 분석을 하여 가지고 저희가 시기별 지역별로
카드 사용액 등 그다음 통신사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편 분석 결과 울진에서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6만 3천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에 비해 1만 5천여 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사전 협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의 이익 독점을 막는 게 시행 취지인데요. 부산에서 두 번째로 사전 협상제가 적용된 기장군 한국유리부지개발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정 금액의 공공기여금을 납부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허가해주는 내용에서 사전 협상제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부지, 탁 트인 동해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5년 전 이 땅을 사들인 동일은 최고 48층, 2천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산시와 사전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공업용지로 묶여있는 용도를 풀어주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시 의회를 통과한 공공기여금은 1,800억 원, 올 초 2,400억 원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진입도로 확장 비용까지 공공기여처럼 포장했다가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이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로써 확정된 금액은 사업자가 토지 용도 변경만으로 얻는 땅값 차익보다 95억 원 추가된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업지역에 있을 때가 한 4천억 15억이 되고요. 준축으로 바뀌어서 가지고 이게 토지 용기 가치가 더 높아질 때가 5,720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차이가 1,705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의 48%, 연 면적의 72%가 아파트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숙박시설 2동까지 해안경관 사유화 논란은 여전합니다. 공공기여금으로 짓게 될 공원과 문화시설은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해안관광 지구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단지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되게 폐쇄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의도했던 대로 공공기여라기보다는 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되게 꼼꼼히 따져 묻고 해야 되는데. 한진 CY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된 사전협상제가 또다시 아파트 허가제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는 이번 협상안을 토대로 최종 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울산지법 민사 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펜션 측이 A씨에게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0대인 A씨는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부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다며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한국조선사의 내년 수주량이 850만 시집뒤로 올해보다 41.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주 발주량이 감소하기 때문인데 2024년에는 양호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한 한국조선사 측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SK 루브리컨츠가 다음 달 1일자로 SK 엔무브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회사는 에너지 효율화 기업이라는 새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전기차용 윤활유와 열관리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K 루브리컨츠는 SK 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사업 자회사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인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하늘 흐린 상태인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내일 낮까지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동남권 하늘 오후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의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9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로 아침 기온은 다소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산이 16도, 부산과 양산은 18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울산 앞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울산 앞바다에서 최고 3m,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부터 하늘 다시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